남편의 마음이 우리에게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남편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이혼하자 라는 형태로 협박하듯 말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우리 관계는 회복 불가능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절망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회복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내분들과 정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말은 그분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막상 이혼하자는 남편의 행동과 말 자체가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그런 말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아이들도 생각해줘, 얘들은 죄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사정하고 애원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제3자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요즘 많이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이나 부부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요. 어느 한 사람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절절하게 상대방에 매달리고 그 상대방은 점점 더 차가워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아, 저 사람 저렇게까지 매달리면 상대방이 더 싫어할 텐데, 저 사람 마음은 이미 떠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쩔쩔매는 거지? 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로 보면 너무나도 명확한 게 막상 내 이야기가 되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연애 초반에 우리가 밀당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봤을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 아, 내가 다 맞춰주고 잘 해주기만 하면 남편은 나를 인정하고 관계가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에서 위기가 찾아올수록 철저한 협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기본 중의 기본은 내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은 태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우리가 가정을 흥정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서 이거 꼭 사야 돼요, 필요해요, 이런 태도와 말을 하면 판매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더 높여서 판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협상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괜찮은 물건이긴 하네요, 하지만 꼭 지금 사야 하는 건 아니라서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런 태도는 절박하지 않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가격적인 협상을 매우 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유 있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는 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유가 있는 쪽이 강자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흐름을 주도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너무 급하고 너무 간절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더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돼요. 남편은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중심을 가진 상태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남편과의 협상에 응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번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매달리고 잘하겠다고 하면 남편이 마음을 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죠. 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당장은 남편이 돌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눈물로 애원하고 아이들 이야기 꺼내고 무릎 꿇다시피 해서 남편의 발길을 돌려세운 경험을 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관계를 회복한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냥 이혼이라는 것을 뒤로 미룬 상태일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려서 남편의 마음이 돌아왔다고 해도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조금만 위협해도 내 말대로 움직이네, 다음에도 마음 안 들면 그냥 이혼하자고 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협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입장, 이것처럼 남편과 우리 사이에 그런 권력의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슈퍼갑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지게 돼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 그걸 자처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조금만 분위기가 나빠져도 이번에 진짜 떠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속에 우리 스스로 자기 표현도 못해요. 감정도 계속 억눌려 가면서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AI 로봇이 아닌 이상 남편의 기대를 어떻게 100%다 맞추고 살겠어요. 결국 이혼 요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력한 남편의 모진 말들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진짜로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면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거리를 좀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감정적 여유를 찾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잘 다루는 방법들도 익혀나가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를 빨리 되돌리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남편과의 관계를 협상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여유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그래, 내가 중심을 잡고 여유를 가지는 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마음이 식어버린 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건 한번 굳어지면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생각은 단순히 지금 남편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서가 아닐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반복된 경험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한번 틀어진 관계가 좀처럼 다시 좋아지기 어렵다는 걸 여러 번 그리고 뼈아프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말도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죠. 남자 마음 한 번 식으면 안 들어와.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 준비 다 끝난 거야.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면 감정은 한 번 틀어지면 다시는 회복되기 어렵다. 이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나 사실처럼 스스로 느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도 감정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해석,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감정 자체가 이전과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전에는 회사가 가기 너무 싫다,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감정을 느꼈던 분들도 막상 집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어땠었나요? 그래도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일하는 게 좋긴 좋았다 라는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감정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을 보고 왜 저 사람은 표정을 저렇게 하고 다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낯을 좀 많이 가리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많이 바뀌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같은 행동을 다르게 해석했을 뿐인데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던 것들이 너무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 그때가 정말 좋았다 라고 하면서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치고 싫었던 감정인데 시간이 흐르니까 오히려 의미 있는 기억으로 다가오기로 하는 거죠. 이처럼 감정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감정도 똑같아요. 남편이 지금 하는 가시돋친 말들이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것으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감정은 앞서 말씀드린 예시들처럼 남편과 우리 사이의 상황이 바뀌거나 남편이 우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거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부터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우리를 비난할 때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헤어짐을 통보하는 남편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할 겁니다. 너는 나를 무시했어. 너는 항상 이기적이었어. 애들한테도 나는 그냥 돈 버는 사람일 뿐이었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정말 그랬나? 아,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스스로 자책만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도 반드시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남편의 그 말들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는 심리학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개념이죠. 바로 인지부조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건 사람이 서로 충돌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 느끼게 되는 불편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중요해 라고 믿는 사람이 계속 흡연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 모순이잖아요. 건강이 중요하면 담배를 안 피워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건강을 챙기고 싶은데 왜 담배를 피우고 있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지부조화의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이죠. 회사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담배를 절대 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인지부조화를 경험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꿔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혼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해보겠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분명히 아, 근데 아이는 어떡하지? 그래도 잘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미련과 망설임은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인지부조화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념이나 태도를 만들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넌 날 무시했어. 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관심 없었잖아. 라는 말들 말이죠. 이 말들은 남편과 우리 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진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납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자면서 악담을 퍼붓는 남편의 말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남편이 내뱉는 그런 말들은 오히려 진실이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스스로의 시도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남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이 사람 내 존재를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내린 선택이 덜 불편해지는 상황이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게 조금은 차갑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남편의 행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어떤가요?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로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것 같다고 판단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을 겁니다. 정말로 남편이 우리에게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면 지금처럼 우리를 탓하거나 비난하진 않았을 겁니다. 진짜 마음이 식은 사람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래야 될 거예요. 우리와 대화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우리를 더 깎아내리려고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려고 하고 일부러 싫다라는 티를 팍팍 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남편이 우리에게 감정이 남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편은 자신이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실은 불안하거나 미련이 남아있어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지 부조화를 견디기 힘드니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고 스스로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말을 생각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최악의 상황으로 남편의 마음이 정말로 다 떠났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감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이나 태도에 겁먹고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지금보다 우리가 스스로 더 주체적이고 더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 원래 우리가 결혼하기 전의 마음가짐이나 남편과 스트레스가 없고 잘 지냈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남편이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나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야 라는 단호함을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겁니다. 또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미뤄왔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부터 다시 시작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할수록 남편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남편이 정말로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하죠?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애원하고 매달렸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일 뿐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리더라도 혹여나 그게 성공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결말을 몇 달, 몇 주 뒤로 미뤄두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혼이라는 단어에 휘둘리기보단 그 상황이 오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힘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규 과정을 진행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한 아내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는 그분들이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평가해보고 정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불관계가 바뀐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제는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고 진심으로 관계를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혼자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의 중심을 잡는 데 용기를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매달리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확실하게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이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는 자신의 힘든 심리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감정은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이러한 믿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순간 관계의 흐름도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